오늘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9주년을 맞는 광복절인데요. 제주 지역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을 기리고 광복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커다란 야자수의 초록 잔디밭의 한 집. 집 입구에 하얀 천으로 가려졌던 비석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펼쳤던 제주 유일의 생존 독립유공자인 강태선 애국지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린비입니다. 100세를 맞은 강태선 애국지사를 포함해 국내에 생존한 애국지사는 모두 6명. 자택에 이처럼 기린비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음 한국석엔 며칠 한일 무엇을 하느냐 통일을 봐야 그때한 우리 대한 독립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 그때까지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 늙은이 소원이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그날의 뜨거운 함성! 대한독립 만세! 만세!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열린 경축식. 서울과 달리 제주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광복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광복회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지만 광복회 제주지부는 제주도가 주최하는 행사라 참석한 겁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축식에 참석한 가운데 위성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는 애국심의 원천이라며 보훈의 섬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반드시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보훈의 섬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79주년을 맞은 광복절. 광복의 기쁨과 함께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일제강점기 제주에서도 독립운동이 잇따랐지만 절반이 넘는 독립운동가들이 아직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후손들이 독립운동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아 추가 가능성이 낮은데 제주도가 단체 신청을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올해 80살인 강계영 씨. 일제강점기 제주 민족종교인 무국대도교에서 활동했던 강석구 씨의 손자입니다. 무국대도교는 일제 패망과 조선 독립을 주장하며 포교 활동을 했던 항일 종교단체. 강 씨는 부교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일제가 탄압 정당화를 위해 유사 종교로 처리했고 항일운동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다시피 했는데 그 공로를 받지 못하고 사입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참말 억울하고 가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공적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은 대부분 후손들이 하는데 조상 행적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아 추가 신청조차 어렵습니다. 제주도가 처음으로 항일운동 기록을 직접 조사해 단체 신청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 500여 명의 기본 자료를 분석해 판결문과 신문기사 등의 자료가 확보된 239명에 대해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추가 자료 검토를 거쳐 서운 신청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광복회와 함께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포상 신청서를 작성해서 올해 연말까지 국가보훈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독립운동가 500여 명 가운데 독립운동 서운을 받은 인물은 201명으로 40%에 불과합니다. 제주도가 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위해 단체 신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신청 규모와 선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왕섭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주국제공항에 항공편 지연 운항이 속출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인해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496편 가운데 200여 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특히 오후 1시 30분쯤 부산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항공기와 오후 1시 40분쯤 군산에서 출발한 진에어 항공기 등 2편이 제주로 오던 중 기상 악화로 회항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12시부터 제주 북부와 서부, 동부와 산지 등에 잇따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한경면 낙천에 72mm로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고 추자도와 우도가 각각 49.5, 49mm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 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이 돈이 되는 숙박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돈이 들어가는 관광시설은 축소하거나 또 뒷전으로 미루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조성된 백통신원 리조트 55만 제곱미터 부지에 2,400억 원을 투입해 맥주박물관과 생태 테마파크, 휴양 콘도를 짓겠다며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착공 이후 휴양 콘도 192개 객실을 지었을 뿐 나머지 시설들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계획에서 삭제됐습니다. 제주도 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이 처음에는 다양한 관광시설을 짓겠다고 한 뒤 추진 과정에서 핵심 시설을 삭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경우 해중 전망대 건설 계획이 삭제됐고 열애당 리조트는 스누피 테마파크와 박물관 설립 계획이, 아덴힐 리조트는 영상체험관과 생태공원 등이 삭제됐습니다. 승인받은 사업 계획들이 삭제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자들이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요청하는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기 때문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백통신원 리조트의 사업 기간을 1년씩 계속 연장하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 계획 제출을 부대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2021년 열린 회의에서는 사업 계획이 삭제되거나 축소돼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오히려 사업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기마다 선호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0년 전에 받았던 건데 사업하려다 보니 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호텔과 콘도 같은 숙박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다른 관광시설은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점입니다. 묘산봉 관광단지의 경우 2006년 착공해 골프장과 휴양 콘도를 먼저 짓고 식물원 등 다른 시설은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핵심 시설인 신화역사 테마파크를 착공조차 못했고 헬스케어 타운도 콘도 같은 숙박시설을 먼저 짓고 핵심 의료시설들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1년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수망관광지와 에코랜드,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에게 숙박시설보다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묘산봉과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도 똑같은 조건을 부과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 변경을 계속 해주면서 또는 사업 착공 시기를 계속 늦춰주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면서 사업자로서는 당연히 어떤 압박을 받지 않는 거죠. 이 계획을 이행할 거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고.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시했던 장밋빛 계획들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돈이 되는 숙박시설에만 집중하는 관광개발 사업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정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위기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폭염과 고수온으로 제주 지역 양식장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발생한 양식장 고수온 피해는 모두 33곳으로 넙치 9만 8천여 마리가 필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대정읍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시 한경면 8곳 등 서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제주 연안 수온은 제주시 협재 28.5도, 우도 29.7도 등 대부분 지점에서 28도를 웃돌고 있어 고수온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5분기 연속 제주 지역 소비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주 지역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6% 하락했고 지난해 2분기 이후로 5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업태별로는 승용차와 연료 소매업에서 판매액이 늘었지만 전문 소매점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 마트를 제외한 전통시장과 지역 소형 매장이 포함된 전문 소매점이 전년 대비 9%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유통한 축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축산업자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돼지고기 1,600톤을 다른 지역에서 들여와 이력 번호를 위조한 뒤 제주산으로 속여 제주 지역 식당과 가공업체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 들어 도로 포트홀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 시내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모두 1,600여 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했던 2,400여 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포트홀이 발생한 도로를 중심으로 포장 공사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도 4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10개 노선에서 긴급 포장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아파트 입주율은 79.7%로 전달 58.1%보다 2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아파트 입주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85.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이번 달 제주 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도 93.3으로 전달보다 7.6포인트 상승했는데 지난 6월 82.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용천수의 수질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주요 용천수 100곳에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오염을 제외한 모든 인위적 오염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질산성 질소 농도는 평균 4.4ppm으로 제주 지역 지하수의 평균 농도인 4.1ppm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도내 646개 용천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용관리 실태와 용출량, 주변 오염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인 용천수 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인증 사항에 적합하고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동차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적용받는 엔진을 탑재한 건설 기계가 엔진 교체를 할 경우 교체 비용도 전액 지원됩니다. 제주에서 60살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 지역 60살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000명 늘어난 1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 지역 60살 이상 취업자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9년 2만 명대에서 2004년 4만 명, 2016년 6만 명대를 넘겼고 35년 만에 5배가 늘었습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달 기준 6천 명 줄어 1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